파트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1에서 구축된 기본 탐지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이메일과 텔레그램을 통한 스마트 알림, AI 기반 객체 탐지, 다중 카메라 제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이벤트 관리까지 고급 기능을 단계별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실제 운영 가능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파트 2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입이 탐지되면 이메일과 텔레그램으로 즉시 알림을 보내는 스마트 알림 시스템 구현입니다. 둘째는 YOLO 버전 8 인공지능 모델로 단순 움직임이 아닌 사람만 정확하게 감지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 YOLO는 객체 인식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알고리즘 중의 하나고, 이 YOLO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율주행 시 객체 탐지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버전이기 때문에 이 YOLO의 소스 코드를 다운을 받아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셋째, 여러 가지 카메라를 동시에 제어하는 멀티캠 아키텍처를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SQLite 데이터베이스로 이벤트를 저장하고 웹 대시보드에서 조회하는 기능을 구현을 합니다. 이메일 알림은 파이썬 내장 SMTP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별도 설치 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메일 SMTP 서버를 이용하려면 구글 계정에서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고 앱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비밀번호가 아닌 앱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이 16자리 비밀코드에 사용합니다. 보안을 위해서 비밀번호는 코드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환경 변수나 별도 설정 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파일을 코드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 해킹을 통해서 비밀번호가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SMTP라는 것은 샌드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죠.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이메일 발송 코드입니다. My 멀티파트로 HTML 본문과 이미지를 하나의 이메일에 담습니다. 앱 비밀번호는 os.envalon.get으로 환경 변수에서 읽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HTML 본문에 CID 포토로 첨부 이미지를 인라인 표시합니다. smtp library.smtp로 지메일 서버로 연결하고 start.tls로 암호화된 연결을 시작한 후 로그인으로 인증을 합니다. with 구문을 사용해 연결이 자동으로 종료되게 합니다. 침입 시 save underline photo 결과를 이 함수에 전달하며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텔레그램 봇은 스마트폰으로 빠른 알림을 받기에 최적화된 방법입니다.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텔레그램에서 @botfather와 대화하여 /newbot 명령으로
봇을 생성하면 API 토큰을 발급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pip install python 텔레그램 봇으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챗 아이디는 봇과 한번 대화한 후 get updates API를 호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알림은 이메일보다 수신 속도가 훨씬 빠르고 사진 파일도 함께 보낼 수 있어 침입 탐지 알림에 매우 적합합니다. 텔레그램 봇 알림 코드입니다. 파이썬 텔레그램 봇 라이브러리에 봇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send 메시지로 텍스트 알림을 send 포토로 사진과 함께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라이브러리는 비동기 기반이기 때문에 async.io.run으로 동기 코드에서 호출합니다. 알림 메시지에 감지 위치, 시각 정보를 포함하면 여러 카메라를 운용할 때 어느 카메라에서 감지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notify underline 텔레그램 함수를 on intrusion underline detected에 추가하면 통합 완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인 AI 객체 감지를 알아봅시다. 배경 차분법은 나뭇잎 흔들림, 그림자 변화 등에도 반응하는 오감지 문제가 있습니다. YOLO 버전 8을 활용하면 움직임 있는 물체 중에서 실제로 사람인지를 AI가 판별합니다. 이를 통해 오감지율이 크게 줄이고 실제 침입만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YOLO 버전 8은 울트라 패키지 하나로 설치되어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코코 데이터셋으로 80개 클래스를 사전 훈련된 모델을 제공하며 여기서 펄슨 클래스만 필터링해 사람 감지에 집중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처럼 성능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가장 작은 YOLO 버전 8 n.pt 모델을 권장합니다. 컴프 파라미터로 신뢰도 인계값을 설정하여 불확실한 감지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0.5가 일반적인 값이며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낮을수록 민감하고 높을수록 굉장히 정밀하지만 처리 속도는 그만큼 많이 걸리는 것이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처리 속도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따라서 그 모델이 어떤 객체를 위주로 감지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YOLO V8은 사람 감지 코드입니다. YOLO 모델을 로드하고 클래시스 파일에 파라미터에 0을 지정해 펄슨 클래스만 감지합니다. verbose equal false로 매 프레임마다 출력되는 로그를 억제합니다. 감지 결과에서 바운싱 박스 좌표를 추출하고 원본 프레임의 파란 사각형과 신뢰도 값을 텍스트로 표시합니다. 이 함수를 파트 1의 모션 감지 후 2단계로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배경 차분으로 움직임을 확인하고 움직임이 있을 때만 YOLO를 실행해 CPU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감지 파이프라인 코드입니다. 1단계 모션 감지가 통과된 경우에만 2단계 YOLO를 실행해 CPU 부하를 크게 줄입니다. 또한 YOLO 쿨다운으로 2초마다 한 번씩만
욜로를 실행하게 제어합니다. 욜로는 모션 감시보다 10에서 20배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쿨다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 2단계 파이프라인을 적용하면 오감지는 줄이고 실제 사람 침입만 정확하게 감지하는 더 스마트한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섹션은 다중 카메라 제어입니다. 실제 건물이나 넓은 공간을 모니터링 하려면 여러 대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USB 허브를 통해 여러 카메라를 연결하거나 네트워크 IP 카메라를 사용하면 다중 지점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각 카메라를 별도 스레드로 관리하는 설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카메라라는 것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제어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다중 카메라를 관리하는 카메라 스트림 클래스입니다. 각 카메라 인스턴스는 독립적인 스레드에서 프레임을 읽습니다. 스레딩 락으로 프레임 데이터에 대한 스레드 안전 접근을 보장합니다. get underline frame 메소드로 언제나 최신 프레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설계의 장점은 카메라 수에 관계없이 확장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USB 카메라는 cam underline id로 012를 사용하고 IP 카메라는 RTSP, IP port stream과 같은 URL을 cam id로 사용합니다. 다중 카메라를 딕셔너리로 관리하고 플래스크로 각각 스트리밍하는 코드입니다. 이 딕셔너리라는 것은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묶어놓은 것을 말하는데 카메라스 딕셔너리의 카메라 키와 카메라 스트림 객체를 매핑하고 비디오 슬래시 캠키 URL로 카메라의 스트림에 접근합니다. HTML에서 이미지 소스는 비디오 슬래시 엔트런스와 이미지 소스 이퀄 비디오 슬래시 백야드를 나란히 놓으면 두 카메라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카메라를 추가할 때 카메라스 딕셔너리의 항목만 추가하면 되어 확장이 쉽습니다. 네 번째 섹션은 데이터베이스 연동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파일을 저장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파일 시스템에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했다면 언제 어느 카메라에서 침입이 감지되었는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파이썬 내장 SQLite 3 모듈을 사용해 별도 설치 없이 이벤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SQLite로 별도의 허가 없이 바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QLite 데이터베이스로 침입 이벤트를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이벤트 테이블에 카메라 이름, 타임스탬프, 사진 경로, 동영상 경로, 감지된 사람 수를 저장합니다. init underline db는 테이블이 없을 때만 생성하는 안전한 초기화 함수입니다. save underline 이벤트는 이벤트 발생 시 호출하며
on underline intrusion underline detected 함수에 통합합니다. 파라미터 바인딩을 사용해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합니다. SQL 인젝션 공격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는데 SQL 인젝션 공격은 유저네임 입력을 받는 그 인풋에다가 o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SQL 명령처럼 꾸며서 앞은 부정이라도 뒤가 참이게 만들면 전체가 이제 참이 되게끔 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몰라도 통과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SQLite는 파일 하나로 운영되며 라즈베리 파이에서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조회 및 통계 API 코드입니다. get underline events from db 함수는 최신 이벤트를 내림차순으로 조회하며 카메라별 필터링도 지원합니다. row underline factory를 SQLite 3.row로 설정하면 컬럼명으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어 딕트로 변환이 쉽습니다. 딕셔너리로 변환이 쉽다는 뜻이죠. API 이벤트로 이벤트 목록을 API/status로 전체 건수와 오늘 건수 통계를 JSON으로 제공합니다. 웹 대시보드의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API를 호출해 이벤트 테이블과 통계 카드를 동적으로 렌더링합니다. 고도화된 대시보드의 HTML 구조입니다.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상단에는 오늘의 감지 건수와 총 건수를 보여주는 통계 카드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두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 나란히 표시되는 그리드입니다. 하단에는 침입 이벤트 히스토리를 테이블로 보여주며 사진 썸네일 링크도 포함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API 이벤트와 API 스테이터스를 주기적으로 호출해 이 테이블과 통계 카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의 레이아웃 구조는 통계 카드 영역, 카메라 그리드, 이벤트 히스토리 테이블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업데이트 스테이트와 업데이트 이벤트 함수가 각각 API 스테이트와 API 이벤트를 패치로 호출합니다. 이벤트 테이블은 서버에서 받은 JSON 데이터로 tbody를 완전히 재생성합니다. 5초마다 set 인터벌로 두 함수를 자동 호출해 최신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사진 링크에 photo/id를 연결하면 플래스크에서 해당 이벤트에 사진 파일을 서빙하는 라우트를 추가해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웹에서 열람하는 라우트 코드입니다. photo/event id는 이벤트 아이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진 경로를 조회한 뒤 플래스크에 send underline 파일로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파일이 없으면 404 오류 코드를 반환해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비디오 언더라인 파일 슬래시 이벤트 아이디도 동일한 방식으로 mp4 파일을 서빙합니다. 대시보드 HTML에서 비디오 태그의 소스의 URL을 사용하면 브라우저에서 녹화된 동영상을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파트 2까지 완성된 시스템의 전체 아키텍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력 계층에서 다중 카메라가 독립 스레드로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감지 계층에서는 모션 감지와 YOLO 검증 2단계를 거쳐 정확도를 높입니다. 반응 계층에서는 부조 알림, 파일 저장, DB 기록, 이메일, 텔레그램 알림을 비동기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래스크 웹 서버가 실시간 스트림과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이 네 계층이 협력해 실제 운용 가능한 수준의 스마트 침입 탐지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시스템을 라즈베리파이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되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 데몬 서비스 파일을 만들어 시스템 컨트롤 이네이블드를 하면 전원을 켤 때마다 자동으로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Restart equal always 로 설정을 하면 오류 발생 시 자동 재시작도 됩니다. 외부에서 접속하려면 라즈베리 파이에 IP를 고정하고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을 설정하면 외부 네트워크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해킹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널 컨트롤러 실시간 로그를 확인하며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는 IP를 고정하는데 IP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etc 디렉토리 밑에 dhcp cd.conf 파일에서 IP를 이제 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유기 포트 포워딩을 외부 포트에서 라즈베리 파이 5000번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확장 아이디어들입니다. 야간 적외선 카메라를 연결하면 24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얼굴 인식을 추가하면 가족과 침입자를 구별해서 불필요한 알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으로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플러터로 모바일 앱을 만들면 어디에서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누적된 이벤트 데이터로 침입 패턴을 분석하고 그라파나 같은 도구로 시각화하면 더욱 전문적인 보안 시스템이 됩니다. 완성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테스트 전략을 알아봅시다. 단위 테스트에서는 각 함수를 독립적으로 검증합니다. 모션 감지는 테스트용 이미지로, GPIO는 무크 객체로 실제 하드웨어 없이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는 실제 카메라 앞에서 손을 흔들어 알림이 정상 도착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성능 테스트에서는 H탑으로 CPU 사용률이 80% 이하인지 확인하고 감지부터 알림 수신까지 3초 이내를 목표로 최적화합니다. 파트 2에서 구현한 고급 기능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과 텔레그램으로 어디든 침입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욜로 버전 8 AI로 실제 사람만 정확하게 감지하는 2단계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다중 카메라로 여러 위치를 동시에 감시하고 SQL라이트로 모든 이벤트를 기록해 대시보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MD로 서비스화해 라즈베리 파이를 켜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이로써 실제 운영 가능한 완성된 스마트 침입 탐지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오늘 11차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를 통해 카메라 기반 침입探지 시스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구현해 보았습니다. 오픈CV와 욜로 버전 8의 조합으로 정밀한 감지를 하고 플래스크로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이메일과 텔레그램으로 어디에서나 알림을 받는 완성된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